드디어 레이어랩에서 안티에이징 세럼과 크림을 출시했습니다. 화장품으로서 매일매일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서 주입해주느냐에 따라서 나의 피부의 퀄리티가 1년 뒤가 다르고 2년 뒤가 다르고 정말 각도기처럼 크게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똑하게 제품을 선택해서 고르시는 게 중요하고 각각의 제품이 어떠한 성분을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논리에 의해서 배합했는지를 꼼꼼하게 따지고 구매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상 성분에 대한 페이지만 150페이지가 넘는 정말 방대한 자료를 이 두 가지 제품에 압축해서 넣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두 가지 제품의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레이어랩의 마이크로링클 스무더 세럼은요, 주름 개선과 주름 예방을 위해서 탄생한 그러한 세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피부의 생기나 에너지가 좀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그러한 활력과 생기와 에너지를 충분히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세럼이 바로 마이크로링클 스무더 세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랩의 리레이어 텐션 크림은요, 이 크림은 탄력을 위한 크림입니다. 그런데 탄력을 위해서 총 4단계로 나뉘어져서 겉탄력과 속탄력을 함께 증진시켜주는데요. 먼저 세럼부터 말씀드릴게요. 레이어랩의 마이크로링클 스무더 세럼은요, 총 5단계에 걸쳐서 주름의 개선과 예방을 해주는 그러한 제품인데요. 각각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도대체 이 주름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기는 걸까요? 주름이라는 것이 결과라면 주름을 생성하게 하는 가장 앞단에 있는 것은 바로 AGE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최종 당화산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보통 아기 피부를 생각해보면 부들부들하고 주름이 없고 탄력이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아기 피부가 탄력이 있고 주름이 없는 이유는 AGE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AGE,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우리 몸에 쌓이게 됩니다. 피부도 마찬가지로 AGE가 점점 더 쌓이게 되죠. 피부 속에서 응집되고 본딩되면서 피부를 딱딱하게 만들거나 주름을 더 깊어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바로 AGE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이 AGE라고 하는 것은 20대까지만 해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쌓이는 것보다 처리하는 속도가 좀 더 빠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30대, 40대, 50대 이상이 되게 되면 AGE가 축적되는 양이 더 많아지면서 피부 속에 남아서 주름을 더 깊어지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 바로 AGE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을 바를 때는 이렇게 AGE를 줄여주는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시고 바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피부 속에 쌓인 AGE를 도대체 어떻게 줄일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논문에서는 아르지닌이라고 하는 성분을 발랐을 때 AGE를 줄여준다라고 하는 논문의 결과가 있는데요. 이 실험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을 나누어서 오른쪽 눈에는 아르지닌을 점안했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AGE의 양이 얼마만큼 줄었는지를 확인해보는 그러한 실험이었습니다. AGE도 종류가 정말 많은데요. 이 5가지 종류의 AGE 중에서 4가지 성분의 AGE의 양을 줄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글루코스페인이라고 하는 AGE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피부를 경직되게 하고요. 그러니까 AGE가 들어가서 더 피부를 딱딱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달라붙으면서. 그리고 주름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글루코스페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는 강력한 AGE 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AGE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르지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빵 사진을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AI의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갓 구운 빵을 생각해보면 표면이 맨들맨들하고 촉촉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밖에 오래 놔두게 되면 수분이 마르게 되면서 빵의 겉면이 단단해지고 쩍쩍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AGE가 많이 쌓였을 때 우리 피부에서 보여지는 주름, 갈라짐, 푸석푸석함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30대, 40대, 50대 그 이상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미 AGE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내가 쓰고 있는 화장품에 AGE라는 것을 줄여줄 수 있는 성분이 있는지를 꼭 파악하시고 제품을 바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만큼 아르지닌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하게 AGE를 줄여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레이어랩 안티에이징 세럼에도 담았습니다. 아르지닌 PCA라고 하는 성분을 2% 담아서 강력하게 AGE를 줄여줄 수 있는 성분으로서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보실 수 있어요. 다음은 주름 개선을 위한 두 번째 단계, 바로 GABA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활용이 되는 것은 수면을 좀 편안하게 유도할 수 있는 천연 수면 유도제로서도 활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으로도 GABA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근육을 살짝 이완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GABA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GABA를 먹기도 하지만 피부 위에 발랐을 때의 결과는 어떨까에 대한 논문이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 나오는 사진을 보면 GABA와 펩타이드를 섞어서 발랐더니 주름이 8주 만에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내용의 논문의 결과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GABA라고 하는 것은 주름의 깊이가 깊고 주름이 이미 많이 생성되어 있는 피부, 그리고 주름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 피부에 살짝 이완을 해주면서 주름이 더 깊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이미 생성된 주름은 좀 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GABA 성분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랩의 안티에이징 세럼에 포함되어 있는 아르지닌과 GABA는 근육을 살짝 이완시켜주는 그러한 성분이 들어가 있고 또 AGE를 살짝 줄여주는 그러한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1단계와 2단계에서 이미 주름 개선과 예방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잘 배합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친다면 레이어랩이 아니죠. 바로 3단계인 펩타이드를 함유해서 넣었는데요. 5가지의 펩타이드를 솔루션화해서 1%를 넣었는데 레이어랩 안티에이징 세럼에 담은 펩타이드는 시그널 펩타이드와 신경전달 억제 펩타이드 2가지 종류를 나누어서 넣었습니다. 주름이 생기는 원인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시그널을 보내서 세포야 우리 주름이 더 깊어지지 않게 노력해 볼까? 라고 하는 시그널 펩타이드도 중요하고요. 그러나 펩타이드가 모두가 다 주름 만들지 마세요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펩타이드를 골라서 넣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러한 펩타이드를 골라서 넣은 것이 바로 레이어랩의 안티에이징 세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 어떤 펩타이드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세틸 테트라펩타이드 5와 9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시그널 펩타이드입니다. 눈가의 붓기를 좀 억제해주고 순환을 좀 빨리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5라고 볼 수가 있고요. 9 같은 경우에는 탄력적인 것을 좀 정돈해주는 피부의 어떤 구조를 정돈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름이 있는 피부에 조금 구조를 정돈해서 주름이 더 깊어지는 것을 막아준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팔미토일 헥사펩타이드 12와 팔미토일 트리펩타이드 5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야말로 사실상 주름에 좀 더 도움을 주는 앞서서 우리가 만났던 GABA나 아르지닌 성분들과 함께 결합이 되었을 때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주는 펩타이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피부 속에서 더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4가지 성분의 펩타이드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경전달 억제 펩타이드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아세틸 옥타펩타이드 3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근육을 완화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도와주는 그러한 펩타이드이기 때문에 GABA와 함께 결합이 되었을 때에 굉장히 시너지를 내는 그러한 효과를 주는 펩타이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아이크림에 들어가 있는 주름 개선에 꽂힌 펩타이드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펩타이드인데요. 바로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8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근육의 수축을 완화해주고 보톡스와 같은 펩타이드 역할을 합니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펩타이드죠. 이 펩타이드를 솔루션화해서 1%를 넣었기 때문에 총 6가지 종류의 펩타이드가 2%가 들어가 있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어랩의 안티에이징 세럼은 4가지의 주요 성분들이 각기 다른 기작으로서 움직임으로 인해서 주름의 개선과 예방을 도와주는 그러한 성분들의 배합으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름 개선의 가장 중요한 성분이죠. 아데노신을 함유함으로 인해서 주름과 미세주름에 있어서 고민이다 라고 하시는 부위에 적극적으로 바르시게 되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활용해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름 개선 이렇게 5단계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실상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피부가 더 칙칙해져요. 그리고 기미색소가 올라옵니다. 피부에 점점 더 활력을 잃고 생기를 잃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의 피부는 저렇게 좋고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데 왜 그럴까? 에 대한 게 참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우리 피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피부 속에는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ATP라고 하는 것, 그리고 NAD라고 하는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모두 다 갖고 있는 인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ATP와 NAD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것인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줄어든다는 게 참 아쉬운 점입니다. AGA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줄어들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AGA는 점점 더 늘어나면서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더 깊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도대체 이 2가지 성분을 뭘 말하는 것일까요? ATP라고 하는 성분은 배터리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NAD라고 하는 것은 충전기의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가전제품을 생각해보면 오래 사용하다 보면 배터리가 금방 방전이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피부도 나이가 좀 들면 배터리가
예전에는 100%로 풀 충전이 되어 있었던 것이 40%, 50%로 쭉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인체는 신비로워서 그 안에 충전기도 달아줬습니다. 에너지가 고갈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충전기를 달아줘서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노화가 되면 될수록 이 충전기도 낡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외부에서 주입해주면 더 도움이 되겠지요. 그래서 ATP와 NAD라고 하는 성분을 담아서 넣어주면 에너지가 더 보충되게 되니까 피부의 생기와 활력이 더 높아지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레스베라트롤과 함께 묶어서 솔루션화하면 훨씬 더 좋은 것이 그 이유가 ATP라고 하는 배터리와 NAD라고 하는 충전기의 효율을 더 높여주는 전기 공급을 해주는 것이 바로 레스베라트롤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리포소마해서 피부 안으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돕게끔 하는 그러한 기술력을 담은 것이 바로 렌포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피부에 활력이 떨어지고 생기가 잃고 뭔가 어딘지 모르게 칙칙하고 푸석푸석하다라고 하는 피부에 생기와 광채를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성분들을 배합해서 넣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생기가 떨어졌거나 광채를 잃은 피부에 레이어랩의 마이크로링클 스무더 세럼을 바르시게 되면 생기도 더 올라가고 주름은 점점 더 개선되고 이러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우리의 고민은 뭘까요? 바로 기미색소 침착이죠. 20대부터 기미색소 침착을 잘 관리하신 분들은 40대나 50대가 되셔도 기미나 색소 침착 같은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드름이 올라왔다거나 작거나라고 했을 때 이미 색소 침착 같은 것들이 빈번하게 생길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즉각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점점 더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서 40대와 50대 광대를부터 시작해서 쭉 기미들이 퍼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30대부터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미 기미가 올라온 피부에도 매일매일 내가 어떤 제품을 선택해서 바르느냐에 따라서 1년 뒤 피부, 2년 뒤 피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알파비사보롤이라고 하는 미백 기능성 성분을 담았는데요. 알파비사보롤은 그간 레이어랩이 출시한 제품에 한 번도 담지 않은 미백 기능성 성분입니다. 이미 레이어랩에는 판매량 탑2인 기미색소 침착 세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저희가 배합할 수 있는 최대치의 배합량인 트라네사믹 애시드, 나이아신아마이드,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에틸 아스코빌에텔이라고 하는 4가지의 아주 주요한 성분을 묶어서 13%의 고함량을 담은 그러한 제품인데요. 이 제품이 이미 3단계를 방어해주기 때문에 기미나 색소 침착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세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알파비사볼이 들어가면서 더 단단해진 기미색소 침착 방어 체계가 구성되게 되는 멜라닌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 수 없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알파비사보롤을 함께 바름으로 인해서 기미색소 침착 세럼과 레이어랩의 안티에이징 세럼을 함께 결합해서 바르셨을 때 기미나 색소 침착이 고민이다 라고 했었을 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내게끔 그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대 피부의 경우는 기미색소나 아니면 피부에 활력이 떨어지는 것, 그리고 미세한 주름들이 막 시작되면서 보여지는 그러한 나이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름 개선과 기미색소 침착을 신경 쓰면서 제품을 바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랩 안티에이징 세럼이 주름 개선에 충분히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임상 결과를 한번 같이 볼까요? 팔자주름 개선은요 19% 정도가 개선이 됐는데 사용자 중에서 정말 제대로 효과를 봤다라고 하시는 분의 개선율은 42%나 개선된 분이 있고요. 36%까지 팔자주름이 개선된 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가주름이 참 고민이 많으시죠. 잔주름, 미세주름. 이러한 결과도 전반적으로 22%가 개선이 됐는데 특히나 효과를 제대로 보신 분들은 42%의 개선, 34%의 개선, 31%의 개선이 각각 보여졌고 특히나 시험 대상자 7번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도 개선율이 보이지만 주름 수나 주름 면적, 주름 길이가 전반적으로 다 개선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마주름까지도 개선된 게 보여지는데요. 육안으로도 개선된 게 보이지요. 근데 17.5%, 11.7%씩 개선을 하면서 전반적인 주름이나 잔주름, 미세주름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레이어랩 리레이어 텐션 크림입니다. 이 크림은 얼굴에 탄력을 부여해주는 그러한 크림인데요. 이 크림은 총 4단계를 통해서 피부의 속탄력과 겉탄력을 모두 다 개선시켜주는데요. 각각 2가지 단계를 통해서 안쪽의 탄력과 겉부분의 탄력을 동시에 개선시켜줍니다. 도대체 어떤 성분을 배합했는지 한번 하나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성분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트라이펩타이드 10 시트룰린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이 테스트에서는 40세에서 58세까지 트라이펩타이드 10 시트룰린을 발랐을 때 어느 정도 탄력이 개선됐는지를 살펴보는 그러한 실험이었습니다. 54%나 평균적으로 탄력이 증가했는데요. 그래서 피부 조직을 살짝 떼서 현미경으로 눌러서 봤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피부 속 구조가 이렇게 막 흐트러져 있는 것이 쫙 정렬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흩어지면 흩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탄력이 떨어지겠지요. 흐물흐물하겠지요. 그런데 흐물흐물해지지 않도록 쫙 정렬해서 한 곳에 모여 라고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트라이펩타이드 10 시트룰린이라고 하는 성분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클립처럼 묶어서 우리의 구조를 쫙 정말 팽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이 클립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훌훌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펩타이드 자체가 피부 속에서 데코린을 그대로 모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휘청휘청 휘어져 있는 것을 쫙 정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바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이어랩 탄력 크림에는 1%를 솔루션화해서 담았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속 탄력에 도움이 되는 성분은 또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구리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구리베개가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구리베개 검색해보시면 나오는데요. 이렇게 구리베개를 쓰시는 분들이 탄력이 굉장히 좋고 주름이 개선된다 라는 것을 보고 나서 구리를 한번 얼굴에 발라볼까?로 시작한 그러한 연구 논문입니다. 실제로 구리 이온을 발랐더니요. 엘라스틴 분비는 약 100% 증가를 했고요. 프로콜라겐이라고 하는 것은 20% 증가했다고 합니다. 너무 고농도를 쓰는 것보다 아주 미량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리라고 하는 성분은 피부 속에서 엘라스틴과 콜라겐을 더 만들어낼 수 있도록 신호물질을 계속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엘라스틴과 콜라겐이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진피 속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진피에 존재하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을 직접적으로 주입해서 늘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각질세포가 섬유화세포와 긴밀하게 교류를 하게끔 하면서 섬유화세포에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좀 더 단단하게끔 도와주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부의 안쪽의 탄력을 높여주는 역할은 트라이펩타이드 10 시트룰린이 피부 정렬 구조에서 딱 클립 역할을 해주면서 탄력이 높아지게끔 해주고요. 그리고 카퍼글루코네이트가 신호 전달을 통해서 피부 속을 좀 더 쫀쫀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피부의 겉탄력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드디어 병풀 정량 추출물이 제대로 등장했습니다. 이번 안티에이징 크림에는 병풀 정량 추출물을 솔루션화해서 1%를 담았는데요. 병풀 정량 추출물이라고 하는 것은 병풀 추출물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들을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성분을 그냥 담은 것이 아니라 코인셀이라고 하는 정말 미세 입자에 담아서 피부 속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기술력 안에 한 번 더 담지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피부 장벽 개선되는 속도가 점점 더 늦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사실 장벽 개선이 늦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피부 결이 좋아지기 어렵다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탄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피부 속만 채워서 될 것이 아니라 피부 표면까지도 탄력적이고 쫀쫀해야만이 겉과 속에서 제대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피부 표면은 제대로 관리 안 하시고 피부 속만 관리했을 때도 표면에서는 제대로 그 탄력이 드러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과 겉의 탄력을 동시에 케어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 피부 표피의 장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그리고 판테놀 그리고 나이아신아마이드와 같은 그러한 좋은 성분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는 피부, 내가 노화가 되는 것을 좀 예방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병풀 추출물에 아주 중요한 성분들만 담은 것들을 피부 속에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고급 기술력을 담아서 병풀 정량 추출물이 제대로 피부 속에서 역할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술력을 함께 배합했습니다. 그리고 PDRN도 담았는데요. 프리즘 PDRN이라고 하는 것을 2% 담았습니다. 프리즘 PDR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공보다 훨씬 더 작은 입자로 잘게 쪼갠 PDRN이고요. 또 한 가지 더는 99%의 고순도의 PDRN을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PDRN이 하는 역할을 좀 더 잘 기능할 수 있게끔 했는데요. PDRN은 도대체 피부에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요? PDRN을 제대로 쓰시려면 사실은 주사 시술 받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있습니다. 리쥬란틸러라고 하는 그러한 주사 시술인데요. 리쥬란틸러 안에는 2%의 PDRN이 함유되어 있는데 진피 속에 들어가서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에 도움을 준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장품으로 발랐을 때는 어떤 도움을 줄까요? 우리 피부에는 이미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인자를 갖고 있는데 그 인자를 좀 더 제대로 깨워서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PDRN은 장벽 강화에도 도움이 주는데요. 자,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가 피부 이식. 어떤 분이 상처가 나서 자기 피부를 떼서 이식을 한 그런 상태인데요. 한쪽은 드레싱만 했고 다른 한쪽은 PDRN과 같이 섞어서 발랐는데 PDRN을 바른 쪽이 훨씬 더 빨리 회복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PDRN과 히알루론산 겔을 함께 발랐는데요. 정맥성 궤양 환자의 피부였는데 피부의 회복률이 67%로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피부 표면을 더 강화해주고 장벽을 개선해주는 역할까지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4단계로서 피부 겉과 속의 탄력을 함께 채워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크림 안에도 알파비사보롤이라고 하는 성분을 담았는데요. 세럼과 크림을 함께 쓰시면서 알파비사보롤을 좀 더 두껍게 제대로 바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미색소 침착을 개선하시면서 안티에이징 효과까지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크림이 겉탄력과 속탄력 제대로 개선하는지에 대한 임상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크림 임상시험 결과입니다. 탄성 복원력 시험을 했는데요. 탄성 복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꾹 눌렀을 때 다시 피부가 되돌아오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탄력감을 평가하는 데는 이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탄성 복원력은 한 번만 사용을 했는데도 56.54%가 개선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크림을 쓰고 나서 제대로 효과를 보신 분들은 88%, 86%, 80%의 탄성 복원력 개선율이 보여졌기 때문에 탄력을 4단계나 보완해준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효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럼은 주름이 고민이고 미세한 주름이 이제 막 시작되는 것 같다. 그리고 나는 20대여서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는 세럼을 필수적으로 사용을 하시고요. 30대 중후반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는 안티에이징을 미루시면 안 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레티놀과 비타민C를 필수적으로 바르시되 제가 오늘 설명드린 성분의 원리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나에게 꼭 필요한 탄력을 위한 제품 그리고 주름 개선을 위한 제품을 적절하게 바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제품은 아침과 저녁 모두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약간의 유분감이 있는 그러한 세럼과 크림입니다. 세럼은 바르자마자 광채가 확 돌고요. 약간 도톰한 제형이기 때문에 눈가에 싹 바르고 주무시게 되면 굉장히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크림 같은 경우에는 아주 두꺼운 질감의 크림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약간의 유분감이 있고요. 특히나 중요한 것은 유분감을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 40대 이상인 피부인 경우에는 건조하게 만들게 되면 주름이 더 깊어지고 탄력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어떠한 성분을 잘 담지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이 제형을 꼭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너무 뻣뻣한 제형을 쓰시거나 너무 건조한 제형을 쓰시게 되면 오히려 더 좋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양을 바르고 주무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는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녁에 잘 때 정말 그 도넛 글레이즈드 된 것처럼 정말 충분히 제품을 바르고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촉촉함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정말 피부 관리 잘하는 겁니다. 너무 제품을 아껴서 바르지 마시고 충분한 양을 잘 바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킨케어 루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양을 제대로 바르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완전히 건조하지 않은 상태로 어느 정도 촉촉함이 남아있구나라는 느낌으로 깨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피부는 알아서 충분한 양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그냥 두기 때문에 많은 양을 바르시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세럼과 크림은 함께 바르셨을 때 시너지가 폭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겹치는 성분은 알파비사보롤 한 가지이기 때문에 안티에이징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두 가지 제품을 레이어해서 바르시고 기미색소 침착이 고민입니다 라고 하실 때는 세럼 이전에 기미색소 침착 세럼을 바르시고 나서 세럼을 바르시면 되고요. 전 장벽 회복이 좀 빨리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는 판테놀 세럼을 바르시고 나서 안티에이징 세럼을 바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제품의 필수템은 바로 레티놀인데요. 레티놀 세럼과 안티에이징 세럼 그리고 크림으로 마무리하신다면 이보다는 더 좋을 수는 없겠다. 제대로 관리를 하신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내일 스킨케어 루틴을 한번 쫙 짚어드릴 건데요. 이 제품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세세하게 짚어드릴 것이어서 내일 추가로 올라오는 영상도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사실 이 안티에이징 세럼과 크림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상을 꼼꼼하게 보신 만큼 정보를 많이 담으셨기 때문에 꼭 레이어랩 제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제품을 고르실 때도 분명히 한 차원 더 높아진 눈으로 제품을 바라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언제나 진정성을 가지고 이보다 더 잘 만들 수는 없겠다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